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보다도 미국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나라에서 식당을 문을 닫아라, 뭐 어디를 문을 닫아라 이런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네. 폐쇄되는데 그렇죠. 그 외에는 네. 알아서 문 닫고 그런 데는 네. 아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차일드 데이케어든 시니어 데이케어든 이런 곳을 그냥 문을 닫으라고 아예 지침이 내려왔어요. 적어도 한 달. 네. 그래서 문제가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문제고 또 이제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다르게 또 집 같은 경우도 월세로 있는 분들이 되게 많고 대부분이, 그리고 뭐 자동차 비용도 그렇고 뭐 핸드폰, 인터넷 여러 가지 고정 지출들이 많은데 갑자기 수입이 끊기면 굉장히 곤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드럼 레슨도 굉장히 많이 끊겼거든요.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사실 어렵긴 하지만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비즈니스 자체가 아예 클로즈 돼가지고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직원 입장에서도 뭐 돈을 내놔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내가 일을 안 했어도 고용은 돼 있으니까 네가 날 책임져야지, 이거를 무작정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이제 좋은 오너면은 내가 어느 정도 당신을 위해서 좀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이겨내야 될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고, 제가 일하고 있던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일하고 있던 부서는 지금 클로즈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하시던 직원분들도 지금 완전 붕 떠가지고 좀 어찌할까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안에서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던 이제 결론은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는 거였어요. 한국말로는 실업수당이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단어로는 unemployment insurance. 그래서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이제 곤란한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비즈니스 오너들도 마찬가지죠. 되게 좋은 관계로 일하시던 분들, 그 직원분들의 사정도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이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을 좀 하는 거를 좀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게 일단 서로 좋고 당장 좀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뭐 물론 이번에 정부에서 각 가정마다 뭐 성인 얼마, 어린이 얼마씩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 돈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또 사실 그 돈이 우리가 뭐 월세도 내고 자동차 비용이나 뭐 아니면 몰기지나 이거를 감당할 만큼의 비용도 아니고 사실. 그쵸. 대부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즈니스가 갑자기 문을 닫게 돼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신 분들은 비즈니스 오너분들하고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보시길 바라고, 또 오너분들도 직원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느냐. 근데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이 조건이 있어요. 직원이 내가 그만두겠어 하고 나오면 안 돼요. 직장 쪽에서 해고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레이오프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오너와 직원분과 상의를 해보라고 하는 게, 오너 입장에서도 당신 그만두세요, 사실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직원 입장에서도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이 레귤레이션에 맞게 서로 이제 좀 잘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라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레이오프라고 하는데 해고 당하는 거죠. 해고가 이제 fire도 있고, fire랑 레이오프 다른 의미예요. fire는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당하는 거고, 레이오프는 비즈니스 자체가 좀 힘들어서 인원을 감축하는 이제 그런 걸 레이오프라고 하는데, 정리해고. 그렇죠, 정리해고죠. 사실 이번에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들이 계셨죠. 비슷한 상황이 생겨서
제가 오늘 한 10명 이상을 실업급여 받는 거를 제가 신청을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청을 하면서 보니까 그 홈페이지 맨 위에 아예 써져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직장을 왜 떠나게 됐는지 선택을 할 때 레이오프로 선택을 하라고 아예 위에다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나라에서도 비즈니스가 문을 닫게 되면서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업급여 신청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뭐 신청을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하시라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마다 달라요. 그래서 주마다 홈페이지도 다르고 그래서 일단 버지니아, 그리고 메릴랜드, 이제 워싱턴 DC 쪽은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이게 주마다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잘 읽어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지니아를 이번에 신청을 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전해드려도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들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보통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2군데 정도를 구직 활동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력서를 넣는 건가요? 그렇죠. 이력서를 넣어서 내가 어떻게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사실 직장을 잃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계속 이제 구직 활동하는 거를 아마 면제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인포메이션이 딱 나오진 않았어요. 홈페이지도 없어요? 네, 제가 본 바로는 없어서 이 부분은 뭐 각자 신청하시는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어디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꼭 이제 문의를 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개인이 하기가 쉽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은 사실 쉽진 않아요. 이게 버지니아 같은 경우 쉽진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냐면 홈페이지를 너무 못 만들어 놨어요. 네.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이게 간결하게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네, 일단은 그 필요한 버튼들도 찾기 어렵고요.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지 않아서 맨 처음에 조금 헤맸습니다. 다른 주의 홈페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검색하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있는 주니까 좀 뭐 주변에 그런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어서 그냥 쉽게 찾았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인포메이션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청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구글에서 unemployment insurance 하고 본인이 계신 그 스테이트의 이름을 쓰세요.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면 플로리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관련 그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쉽게 나올 거예요 아마. 저도 처음에 인포메이션 있어도 주소 찍기 귀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글에서 오히려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검색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뉴스에서도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을 잃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실업수당 신청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네.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70명이 채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하루에 4,000명, 뭐 6,0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뭐 한국은 다행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잘 정리되고 있는 것 같지만 미국은 시작이 된 지 좀 됐죠. 지금 뭐 장난이 아닙니다. 네. 네.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그죠? 저희 주가 확진자 수가 많은 그 주는 아닌데 네. 그래도 분위기는 무서워요. 네. 네. 저희가 어제 또 좀 영상 촬영을 위해서 워싱턴 DC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예전하고 사뭇 다르죠. 또 네.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야외인데 방호복을 아예 입고 이렇게 네. 주변 친구들은 그냥 마스크나 장갑도 안 꼈는데 혼자 방호복 입고 돌아다니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주변에 경찰 되게 많고 네. 그렇게 다 길목마다 다 막아놔서 네.
뭐 파크면 뭐 이런 벚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길목을 다 막아놔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 요즘에 벚꽃이 많이 펴가지고 이쪽은 벚꽃 구경을 많이 하러 갈 시기이긴 한데 이제 경찰들이 그 이제 공원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 많이 막아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벚꽃을 여기에서 예.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뒤에 배경이 또 바뀌었죠. 네 너무 아름답게 예.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예. 그 모습인데요. 이거는 그림과 조명으로 협찬을 해주시는 이 감독님의 스승님께서 그리셨대요. 눈이 호강해요 네. 진짜. 예. 이 감독님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감독님의 스승님께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미국에 살고 계신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현재는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타격이 덜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IT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택근무를 하실 네. 수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네. 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직원으로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오너들도 정말 힘든 상황일 거거든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현재는 뭐 직원으로 있으니까 고정 지출이 그냥 집값, 그냥 자동차 비용 이런 거 정도밖에 없지만 그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생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맞아요. 네. 미국에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언제까지 될 것 같다, 언제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빠른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안타깝게도. 네, 학교도 원래는 한 달 휴교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네. 6월까지 이메일이 왔죠. 네, 네. 이번 학기는 다 쉰다고. 네. 네, 6월이면 학기가 끝나고 7, 8월이면 방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네. 이제 애기들 학생들은 장기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봐도 학교에서 뭐 괜히 휴교를 길게 잡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네. 장기간이 되겠구나. 네. 네, 이런 생각에 많이 한국보다 이제 미국이 더 네. 심각해졌구나. 아무튼 미국에 계신 모든 이민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도 또 이후에 뭐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